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옛날에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이재명이하고 최초로 검사 사칭 사건, 이 사건을 한번 정밀 분석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선고되는 위정교사하고 이제 끝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요, 25일 날 위정교사 이제 선고할 때 보지만 그 검사가 3년을 구형했잖아요. 위정교사는 3년. 거기에 보면 동종 전과가 있다, 이게 나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 이게 동종 전과,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가중 엄청나게 돼버리니까 이재명이가 비빌 데가 없잖아. 근데 우리 보통 이재명의 전과가 몇 개예요? 보통 전과 4범이라 그러죠. 이재명의 전과 4범은 보통 검사 자격 사칭, 그 다음에 선거법 50만 원, 그거는 이제 공보물에 안 나와. 그 다음에 특수고무방해,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잖아. 아니, 이 중에 뭐가 동종전과야? 궁금하잖아요. 동종전과가 뭐냐? 근데 왜 검사는 동종전과가 있다고, 질이 안 좋다고 3년을 구형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럼 이게 그때 동종전과라는 게 뭐냐? 같은 죄질, 같은 죄질의 범죄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강간죄가 있고 또 이게 강제추행죄가 있잖아. 원래 내용은 달라도 죄질은 똑같잖아. 성범죄. 이게 동종전과가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횡령이 있는 전과가 있다. 그럼 이게 배임을 또 이번에 또 한다. 그럼 횡령하고 배임은 특별관계라거든. 판례가 특별관계예요. 배임이 넓고 그중에 특히 재물을 횡령이라 그래. 배임은 모든 이득에 대해서 배임 속에 특별관계가 횡령입니다. 그럼 이게 배임 전과가 있어도 동종 전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종 전과라는 게. 근데요, 위정하고 이게 동종 전과는 뭐냐? 위정하고 꼭 비교하는 게 시험도 많이 나오죠. 무고입니다. 무고라는 거는 이게 수사기관에 거짓말한다. 우리 무고 내잖아요. 소장 낼 때 수사기관에 거짓말. 위정은 뭐죠? 위정은 법원에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검사한테 거짓말했냐, 판사한테 거짓말했냐, 요 차이만 있지. 국가기관에 거짓말로 고소장이나 정언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한다는 건 똑같잖아. 둘 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 기능이 침해된다. 이거는 이게 위정이나 무고나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동종 범죄가 되는 거예요. 동종 범죄.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전과적에 무고가 있냐? 있죠. 우리는 기자들이 잘 안 보지. 검사들은요, 수사 기록, 수사 자료표라고 해요. 수사 자료표가 경찰서마다 있어. 근데 이거는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해. 수사기관만 보고 선거할 때는 봐.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이거 떼내야 돼. 여기 보면 제 초등학교 때 오줌 싸다 걸리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내가 죄지가 전과가 몇 년 갑니까? 막 걱정을 해. 혹시 빨간 딱지 붙습니까? 걱정을 해. 그럴 염려는 없어. 일반인들은 이게 벌금이 높다. 그럼 이게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실효돼. 그럼 이게 아무도 몰라. 또는 이게 징역을 3년 살았다. 그럼 이게 몇 년 지나면 실효돼. 형의 실효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몇 년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이게 수사 자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검사 사칭을 했다. 이게 일반 이재명 자료띠면 안 나오지. 근데 경찰서에서 이재명이 딱 전과 치면 20년 아니라 60년 전에 그 나와. 한번 조사받을 까지 나와, 내역을.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022년 검사 자격 사칭, 그때 왜 무고가 붙었는가? 결론적으로 이게 이재명이가 자기가 검사 사칭 해놓고 우리 역으로 김병량을 고소를 해. 그건 이제 검사가 볼 때, 아니, 이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고소를 해. 이러니까 이게 적반하장이잖아. 그래서 그때 검사 자격 사칭하고 무고죄 2개로 벌금 150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검사 자격 사칭하는데 2개 범죄가 있는 거야. 그게 무고야. 그걸 검찰은 보죠.
그럼 이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게 그 위정교사와 연결되니까 좀 알아나면 뭐 한번 사건 방송 듣듯이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은 이게 제 방송을 안 보고 김복준인가 우리 이거 사건 뉴스 있잖아. 맨날 살인 사건에 사람만 죽으면 그 백성문이나 제 동 백성문 뭐 이게 그 김복준 이런 거만 이게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재미로 이재명이가 어떤 죄 짓는지 한번 제가 2022년 그러니까 22년 전으로 2002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판결문을 보고 말합니다. 2002년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그리고 이제 10시 59분이네. 10시 59분. 그때 이거 최철호 PD죠. PD하고 이제 이거 이재명이가 자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때 이거 성남시로 수행비서, 그때 수행비서가 김진성이에요. 이번에 이거 위정한 김진성. 여기 그 수행비서한테 전화해서 최철호 PD가 이재명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뭐라냐? 여기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입니다. 이게 검사청이잖아. 여기 2002년 5월 10일 오전 10시 59분이야. 10시 59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검찰청이다 하니까 했는데 그때 김진성 씨가 바로 전화를 바로 안 바꿔주는가 봐. 시장이 바쁘겠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비서실로 전화해. 비서실로. 11시 26분.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받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김병희가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실로 수행비서 핸드폰을 알았겠지. 근데 비서실로 직접 비서실은 일반 전화잖아요. 그래서 11시 26분. 그러니까 2002년 5월 10일 11시 26분에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검사실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검사실도 하니까 바로 게 2분 뒤에 딱 검사실 하니까 놀랬겠지. 11시 28분 2분 뒤에 김병양 시장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전화해달라 이런 데 음성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는 음성 녹음도 많이 하잖아요. 문자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김진성 씨한테 핸드폰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좀 있다가 비서실로 직접 전화했지. 검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김병양의 음성 메시지가 온 거야. 핸드폰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최철호가요. 뭐 자기는 이거 안 해봤잖아. 최철호가 이재명이한테 아니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최철호가 경상도인가 봐. 이번에 이거 민영삼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코 받고 민영삼하고 이제 이번에 임명한 게 최철호 PD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최철호 PD도 놀래가지고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뭐 이 검사 이름까지 맙시다. 이재명이가 이제 이거 수원지검에 A 검사가 있는데 이러면 그때 그 시장 성남시장 김병양 시장도 A 검사를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름만 되면 알 겁니다. 왜 잘 알면 목소리 덜 통하지. 잘은 모르겠지.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 목소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경상도 말을 쓰는 그 검사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대. 계속. 근데 옆에 인터뷰하다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명 썼다는 거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는 누명 썼다는 거 인터뷰하다가 무슨 인터뷰를 해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철호 PD가 전화 걸어서 김병양이한테 수원지검 A 검사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김병양 시장께서 홍모 시행사 대표한테 은갈치를 받았고 은갈치를 받았다. 은갈치라는 게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양복이래. 양복을 뇌물로 받는데 은갈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 홍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검사를 A 검사 사칭해가지고 김병양한테 전화해가 아니 시장님 시행사 홍모 회장이 있는데 홍모 회장한테 뇌물로 양복 받은 거 아니냐? 이걸 그 은갈치를 받았다. 이것도 이재명이 갈준 게 아닌가 모르겠어. 최철호 PD 은갈치가 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은갈치가 은으로 만든 갈치 있잖아요. 그 생선 은갈치. 와 이게 또 양복이네. 금갈치 은갈치 할 때 은갈치.
제가 갈치 좋아하는데 거기 받았고 골프 쳤다.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때 이재명이가 카메라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다가 귀를 대고요. 귀를 대고 김병량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말을 이어가야 되니까 추가 질문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나지막한 목소리 안 듣기게 저쪽 듣기면 안 되니까 설명하고 추가 질문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때 이재명이는 서로 맞구수하고 잘 알죠. 서로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이재명이가 추가 질문을 적어줘. 그러니까 이제 최초로가 대화를 해. 뭐라 이렇게 해.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은 누구 부탁받고 한 것이 아닌가? 백궁 정자지구 거기에 용도 변경을 해준 거니까 김병량이 그걸 압력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홍 회장에게 은갈치 받고 함께 골프 치고 친목한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받고 설계한 거 아니냐? 와, 검사가 피해자 혼내듯이 질문하니까 김병량도 쫄았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오래 갑니까? 검사 사체인 건 이게 바보입니까? 금방 들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들키가 도망가고 어쩌고 그때 뭐 잠깐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도망간 거는 또 이게 제가 2번 이야기했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녹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했으니까 검사수정에서 이 녹음한 건 이제 녹음 테이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이 테이프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김병량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 대화 내용을 공개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은 그때까지도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 검사 사칭을. 근데 어떻든 검사하고 자기하고 통한 거잖아. 뭐 누가 했든. 근데 그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된 거는 맞잖아요.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잖아. 그럼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김병량 시장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 공개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 사칭을 알았으면 바로 이게 했겠지. 근데 검사 사칭은 뒤에 드러나는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도청 정도. 왜? 이재명이가 대화한 건 아니니까. 이재명이가 녹음 테이프를 까니까 제3자 간에 검사하고 자기 대화잖아. 김병량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왜 공개하느냐?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김병량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뭐냐? 자기는 녹음 테이프는 제보자를 통해 정당하게 취득했는데 왜 기자회견에서 허위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병량을 오히려 이재명이가 고소를 한 거야. 자기는 정당하게 제보자한테 취득했는데 이걸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걸 비도덕죄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김병량을 고소를 합니다. 자기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중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다 공작을 해놨고 근데 자기가 오히려 정당하게 제보자를 통해 취득했는데 왜 내를 불법 취득한 것처럼 이게 내 명예를 훼손하냐? 이재명이가 지 명예가 있대요. 야, 범죄자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김병량을 명예훼손 고소하니까 나중에 전모가 드러나 버리잖아. 전모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 사칭했죠? 그 다음에 무고. 바로 이게 자기가 불법으로 이게 당사자거든. 불법 녹음한. 근데 자기는 정당하게 제3의 제보자를 통해 얻은 것처럼 오히려 이게 김병량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지금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재명이 틈만 하면 야, 나는 통화 당시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내가 검사 이름 알려준 적도 없고 추가 질문을 알려준 적도 없다.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는 제3자한테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드는데, 야, 이재명, 판결문을 보라. 1심, 2심 다. 2심 판결문이야, 이재명. 따르면, 이 제보자 제공 장면은 이재명의 제안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자도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봤더니 이러더라고. 이재명이 이제 처음에 최초로 한데 테이프를, 녹음통화 테이프를 달라 했는가 봐. 왜? KBS가 이제 했으니까 테이프 좀 줘. 이러니까 최철호가 처음에는 이제 걱정이 되지. 자기가 검사 사칭회가 인터뷰 땄는데, 야, 간이 조마조마하겠지. 하긴 했는데, 이걸 방송하기에는 좀 이게 부담이 됐겠지. 그게 이해가 돼요. 최철호 PD가. 이재명이가 코치하는 대로 녹음은 돼 있잖아. 근데 최철호가 이래. 야, 큰일 났다. 사칭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방송할 수 없지 않냐. 이게 녹음을 했는데 이거 방송 못 하겠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니까 이재명이가 뭘 하냐면, 야,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받아가 제보하는 식으로 KBS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나를 줘. 이런 짓을 합니다. 최초로가 안 주니까 망설이잖아. 왜? 지은 죄가 있으니. 안 주니까 이재명이가 뭘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제3자인데 제보받은 걸로 하면 되잖아. 그건 너한테 KBS에 제보한 걸로 꾸미면 뭐 어차피 제3자가 불법했던 말든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의 도청이나 이게 음악이 처벌될 때가 아니니까 공익신고자가 녹음해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녹음하고 똑같잖아요. 그 녹음을 그대로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거 니한테 준 걸로 할게. 그러고 털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음 테이프를 달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 진짜 제가 이거 보고 이재명 인간 아니라 봅니다. 녹음 테이프를 받았잖아, 최철호한테. 방송해야 되면. 받았는데, 진짜요. 자기가 이제 제보 역할을 맡아서 제보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얼굴을 가리고 제3자가 제보하는 것처럼 실제는 지가 제보해. 근데 지 얼굴을 가려. 그리고 이게 지가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해서 KBS 최철호한테 줘. 지도 한번 가지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는 제3자가 제보한 거니까 나 턴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이가 제보하는 것처럼 사진 가리고 이재명이가 제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꾸몄단 말이야. 사진을 찍은. 이게 2심 판결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60분에 이게 방영되고 이재명이가 복사본을 다 녹음 테이프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2심의 판결, 2심이 중요하잖아. 대법원은 의미가 없어요. 2심 판결문에 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맞죠? 테이프를 취득해 내용을 공개하고서도, 그랬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다. 그렇잖아요. 딱 맞잖아. 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해서 불법 녹음하고, 지가 다 했지. 주도했지. 그 다음에 테이프를 취득해 공개했잖아. 근데 오히려 지가 억울하다고, 지금 적법하게 제보를 했는데 시장이 지금 명예훼손했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오히려 김병렬을 고소했잖아.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야, 그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가 통화 내용을 계속 섭렵거리 듣고 있어. 그래서 질문 잘하면 오케이. 손가락에 적어 오케이. 이러면서 이게 동그랗게 손가락 만들어가 만족하다. 이러면서 이게 부족하면 적어줘. 백공정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 원래는 안 하려고 최철호 PD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커질 수 있잖아, 사건이. 근데 걱정이지만 내가 그냥 남의 대화니까 이게 추적해가면 골치 아프거든. 왜 검사 사칭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니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걱정하지 마. 그냥 제3자가 준 걸로 하면 우리가 준 거 받은 거 들어가야 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 변호사가 최철호 PD 법 모른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로 처음에 구속됐다가 뭐 도망가고 의혹죄 자수하고 어떻게, 근데 또 150밖에 안 나왔어. 요즘 같으면 이게 징역 한 1, 2년 놓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변호사 잘 쓰면 뭐 정관에 뭐 이런 거 잘 놓는지 하여튼 이 벌금 150 넣었지만 지금은 이게 어림도 없는 큰 죄입니다. 쏙질 않겠지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도지사 선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사칭한 게 없고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누명을 썼다. 무슨 누명을 써? 억울하다. 이런 거야. 이걸 이제 검사가 기소했더니 이게 이제 김진성 씨 정인 불러가지고 김진성 씨가 실제 김명량 측에서 캡에서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위정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볼 때는 그거 보니까 이재명이 좀 억울하네. 김명량이가 이게 이재명 죽이려고 캡에서만 봐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무죄 판결도 최창원이 180억 로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죄 판결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게 평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게 이제 이번에 김문기 몰랐다 알았다처럼 그때 판결문에 요거는 이게 억울하다는 평가의 문제다. 요래가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최창원 그 180억 로비설이야. 근데 이거는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그때 이 전모가 밝혀지고 그때 김진성 씨가 위정 안 하고 이게 똑바로 했으면 판사가 억울한 누명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그냥 김진성 씨가 정언을 잘 해주니까 판사가 볼 때 진짜 김병량과 싸움에서 억울한가? 그러니까 이게 평가 문제라고 논리를 갖다 내가 이게 무죄를 해줬는데 근데 그때 모든 전모가 다 드러났으면 억울한 누명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 저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게 그 판결문도 그때 상당히 아쉽다. 물론 이제 김진성 씨가 도와준 거지만 이게 이번에 위정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의 무고 전과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위정과 동종 전과가 있으니까 바로 이게 그 가중 처벌된다. 아마 3년 구형에 얼마가 나올지 뭐 저는 상당히 그 선거법보다 중한 형이 나온다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